원티드는 2015년에 창업한 그 스타트업이고요. 그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조금 있으시네요. 네, 그 채용 서비스예요. 그래서 구인구직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뭐 사람인, 자코리아, 뭐 인크루트 이런 게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원티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모바일 커머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2015년에 스타트업 분위기가 어땠냐면 막 쿠팡 같은 회사가 1조 원 투자를 받고 막 그래서 이제 커머스 쪽이 굉장히 핫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모바일 커머스를 해서 여기서 뭔가 돈을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을 찾는데 같이 할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할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찾지 하다가 그럼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그 공고를 올려가지고 주변에 좀 보상금 걸어서 좀 추천을 좀 받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저희도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스타트업을 막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감히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보니까 돈 벌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월급 받는 게 쉽지 돈 벌기 진짜 어렵고 그리고 지금 거의 사실상 개인 사생활이 없을 만큼 여유를 즐기기 힘들고 일도 진짜 힘들고 그리고 사람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왜 창업을 해야 될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힘드신가요? 어떠세요? 창업하신 분? 창업하신 분 조금 계시고 아직 창업을 이제 고민하시는 단계이신 거죠? 네, 창업하시면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데 근데 왜 해야 되는가? 예. 되게 원초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창업을 통해서 정말 월급 말고 좀 큰 돈 한번 벌어보자. 예를 들면은 저는 어렸을 때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닌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은 몰라요. 근데 빌 게이츠를 얘기를 하면 아는데 빌 게이츠를 왜 아는지 물어보면은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빌 게이츠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 돈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생각했던 시기가 한 2022년도인데 그때 주변에서 창업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막 지금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 창업자가 저랑 같은 팀에서 일을 했었고 윈드러너라는 게임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옆에 팀에 있었던 사람이 창업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창업하고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회사에서 막 일을 하는데 나 이러다가 암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원티드 공동을 창업하고 저희 대표는 따로 있어요. 저희 비즈니스 사이드 맡고 있는 대표가 있고 저는 제품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다가 그전에는 이제 네이버 한 게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한 게임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창업을 해서 지금은 되게 성공한 기업인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제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창업을 했고요. 막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을 거예요. 뭐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근데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첫 번째 창업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이버 한 게임에서 병역 특례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대신에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돌아갔는데 이게 그 학교에 돌아가는 게 좀 심심한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던 차에 그 학교에서 그 창업 뭐 보육 막 이런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께를 굴린 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주차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학교에 그 주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기에 들어가서 주차권을 받고 저기서 뭐 동아리방이 아니라 거의 이제 사무실 같은 걸 주니까 저기서 내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지원해서 그때 제가 첫 창업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이제 그 창업을 했으니까 왠지 이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하자.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그 후배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창업 설명회 할 거니까 주변 지인들 다 모아봐 해가지고 막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정장을 다 입고 한 7명이 사업 설명회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데 아무튼 그 사업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딱 학기가 끝나니까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 방학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은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접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되게 어리석긴 했지만은 그때 한 6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창업을 생각하시면은 내가 이거를 실패를 했을 때 어디까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제 마지노선은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600만 원짜리 잃었으니까 뭐 600만 원으로 좋은 경험 했네 약간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창업한 이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할 때 이제는 이제 제가 그 회사 생활 오래 해서 한 15년, 14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창업할 때는 제가 머릿속에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한 1억 정도는 내가 한번 버텨볼 수 있겠다. 1억이면은 예를 들면 한 2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한 1억 범위에서 뭐 한번 미친 듯이 해보고 뭐 안 되면은 뭐 다시 취직하지. 뭐 물론 취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뭐 애니팡 얘기를 했는데 그 애니팡을 창업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4년 반인가를 되게 힘들게 하다가 5년째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잘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5년 만에 잘 되긴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하나의 사업을 어떤 주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좀 해봤더니 게임은 사실은 언제 터질지 진짜 예측이 힘들어요.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면은 머리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뭐 좀 해보고 할 만큼 하고 영업도 해보고 막 해가지고 할 만큼 한 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정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창업하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앞에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야겠어. 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스타트업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저도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냥 창업해서 그냥 회사 만들고 뭐 사람 모아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금도 예를 들면은 뭐 돈을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주변 지인들한테 펀드를 받아서 엔젤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정주영 창업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그 지원기관을 통해서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단계에 넘어가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투자가 들어올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펀딩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분야가 핫한지 알아본다든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업을 하는데 그 전 직장을 그만두는 게 너무 그 겁나서 그 계속 미루다가 3년 만에 이제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3년 동안 뭐 했냐면 계속 그런 거 찾아본 거예요. 그 창업할 때 공동 창업자 꼭 필요한가? 공동 창업자 있으면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되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거를 계속 찾아보니까 그걸 막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6개월 했던 거에 비해서 제가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고, 투자를 받는다고 치면은 투자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방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해보기도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은 되게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저희도 이런 창업대회 나간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거 얘기할 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딱 창업팀의 아이디어를 딱 만들고 이거 괜찮아, 이제 이걸로 하자 하고서는 막 하는 단계에서 그때 마침 이런 행사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발표하는 자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딱 해서 바로 보기 좋게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경험이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해보면 금방 그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벌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알바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창업 전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저도 이제 모바일 앱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다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때 해본 게 뭐였냐면, 유료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팔아봤어요. 팔리면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창업하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만들어서 1년 동안 팔아봤는데 1년 동안 판 게 10만 원인 거예요. 이걸로는 내가 더 먹고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돌아가는 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 받기까지 이제 완전히 월급도 안 받고 저희들끼리 공동 창업을 한 사람들끼리 그냥 일만 했어요. 하루 10시간씩만.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다 돈만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애가 셋인데 걔네들 먹여 살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하루에 한 달에 숨만 쉬어도 300만 원씩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자금을 무슨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에 넣어놓고 배당금 좀 받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짱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3년을 미루고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창업을 했더니 제가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앱 서비스가 있고 웹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앱이랑 웹을 나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많이 모르는 거죠.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에 머신러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머신러닝 지금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해갖고 막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업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하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게 있으면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돈 받으면서 공부한다던가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기술을 쌓는 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혹시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에 만약에 돈을 버는 데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홧김에 그냥 그만두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많은 창업자들 만나보면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이거 아이템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창업할 때는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아, 저 사람 말이 틀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래.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시행착오가 계속 막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아직 하시기 전이시라면,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데, 창업을 아직 하기 전인데 내가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창업을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걸로 창업을 해서 뭐 몇 년이든 이걸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뭐 예를 들면 뒤에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창업을 일단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진짜 이거를 성공시키려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은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평균 7년이 걸린다 그러고, 그리고 뭐 상장이 아니더라도 뭐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을 뭐 최소 5년에서 10년을 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주변을 좀 창업하기 전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빚이 좀 있다, 빚도 좀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정리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아, 나 창업할 건데 괜찮냐 물어보고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제가 딱 창업을 하면은 집에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창업 좀 안 하면 안 돼? 뭐 돈 언제 갖고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설득 과정을 거치면 그게 이제 저한테 창업을 잘 할 수 있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시작을 했다. 그래도 만약에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저도 지금도 힘들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예를 들면은 그 정주행 창업 경진대회 제출을 해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얼마나 하면 되지? 이거 전혀 없잖아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하면은 사람이 되게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생태 자체가 그냥 그런 불확실한 모든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건 그냥 불확실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냥.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갖고 가면은 더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정주행 창업 경진대회 딱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1년 이내 회사, 1년 이후에 회사 못한다고? 1년 이후에 회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고민해봤자 사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 생활 오래 하고 나서 창업을 하니까 이전 회사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 회사라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원래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 만나보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한 3명, 4명, 5명 이럴 때 되게 힘든데, 왜냐면은 손도 없고, 막 할 건 많은데, 막 서로 막 맨날 싸우고,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상태에선 그냥 원래 힘든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지금 한 35명, 40명 정도 되는데 한 25명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슈들 때문에.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 사람 힘들다, 저 사람 힘들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겠다. 우리 회사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해갖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명에서 30명이 넘어갈 때 스타트업 다 힘들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초기에 창업할 때 창업을 하셨던 다른 분이 저한테 되게 얘기해 주신 건데,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건데, 힘든 단계들이 있잖아요. 힘든 단계들을
이렇게 지나쳐 갈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누구나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겪고 넘어가라고. 그거를 현명하게 넘어가야지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빨리빨리 헤쳐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25명에서 30명일 때가 스타트업일 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25명, 30명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가까운 사람,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좀 털어놓고 머리 맞대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글로 써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인데 진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창업을 하셨었거든요. 옛날에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잠이 안 와요. 밤에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막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오늘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은데 그거 그냥 쓰면은 되게 마법같이 막 머리가 되게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기를 쓴다던가. 네, 오늘 제목이 인재채용이잖아요. 혹시 채용 중인 분 있으세요? 사람을 찾거나? 네,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해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창업할 때, 개발자를, 다른 사람 모르겠고, 개발자를 또 콕 집어서 개발자 뽑고 싶은데, 개발자 찾고 싶은데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원론적인 질문인데, 개발자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발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 서비스 잠깐만 얘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채용 서비스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서비스 컨셉이 누구를 추천해서 채용되면은 보상금을 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서비스를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페이지에서 저 글을 올렸어요. 아마존에서 뭐 이런 사람 채용하는데 이런 사람 추천해주면은 채용하면 5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글 하나 올리고 그냥 그거 공유하게 하고 이제 추천해주면 이제 그 사람 진짜 찾아가지고 돈 주고 이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해야 돼, 뭐든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작성을 해야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폼 만들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구글 설문지 있으니까 구글 설문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글 설문지 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력하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구글 닥스 2개 가지고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하고 저거 준비된 상태에서 스파크랩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갔어요. 되게 운이 좋아서 통과돼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다른 쟁쟁한 팀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다들 저희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품도 없이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구글 닥스 하나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스타트업이라고 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걸 해놓고 이게 되는구나. 여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추천해주네. 그리고 저거를 만들어 놓고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회사에 채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돈을 번 거예요. 보상금을 이제 기업한테 돈을 받아 저희가 주거든요. 저희 수수료 떼고. 그 수수료로 바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100만 원인가? 얼마를 그냥 벌었는데, 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웹사이트 만들고 앱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는 해봤다. 아니면은 저렇게는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걔 소개를 좀 부탁을 해보세요. 뭐, 걔 1대1로 부탁해도 되고,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요즘 많이 하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못해. 그러면은 외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외주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스쿤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도 못 찾겠어. 그러면은, 그냥 개인한테라도, 뭐 잘하는, 주변에 뭐 어떤 개발자 아니면은, 공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알바라도 한번 줘보시고. 이것도 되게 근데, 괜찮은 게, 제가 초기에, 제가 아는 스타트업, 지금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거기 대표님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니까 자기가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들고 싶었던 게,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앱 버전으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설계는 할 수 있는데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아는 개발자 중에 제일 잘하는 개발자 한 분한테, 그분도 이제 회사 있으니까 이 회사 오진 않을 거고, 그분한테 아, 내가 이거 만들고 싶은데 뭐 한 500만 원 정도에 이 앱 하나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갖고 부탁해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팔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되니까 또 창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받고, 구인글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저희 팀의 공동 창업자 중에 디자이너가 한 분 있는데, 원티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할 때 그 디자인 코파운더를 찾으려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아, 저희는 이런 팀이고 지금 돈 하나도 없고 대신에 되게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오시면은 진짜 공동 창업자를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되게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해갖고 했더니 그거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내가 만약에 다시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3년 됐고 한 1,700개 정도 기업 고객이 있고 한 120억 정도 누적 투자를 유치를 해서 현재는 한 40명 정도 회사 직원이 있고, 현재 일본하고 대만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혼자서 창업하는 거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최소 2명 이상 좋은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각자 전문 분야가 겹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면 저쪽은 비즈니스, 아니면은 내가 디자이너면 이쪽은 개발,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한 명은 운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발자는 혹시 IT 쪽의 창업을 특별히 생각하신다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 중에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 특히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되게 사사로운 것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몇 명 찾아가지고 최대한 좋은 팀을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정해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하고서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제 경험은 그렇게 해서 찾으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하기 바로 직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 비슷한 건데, 인스타그램인데 물건들을 막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만 갖고, 주변 사람들 막 설득을 했죠. 이거 어떠냐 했더니, 아무도 이제 저랑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여러분들 듣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같이 한 팀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일단 모여봐. 같이 모여보자. 이제 뭐 할지 이제 정해보자.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 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내가 관심 없는 문제 풀고 싶지 않잖아요.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으면은 저 문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일단 모여가지고 문제를 정하면 그 문제는 우리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컨셉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 서비스는 아이디어에 돈을 어떻게 벌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을 추천을 해서 채용하면 보상금을 주고, 그 보상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기업에서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로 돈을 벌겠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물건들의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 거기에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돈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보통 이제 제가 저희가 이 창업을 하기 전에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노트로 몇 장 만들었는데,
보통 창업을 할 때는 그 앞에 이제 그 멘토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정말 풀고 싶은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하나 아니면 두 개 생각해보고 이 문제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해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뛰어드는 게 너무 빨라요. 근데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고 왜냐면 5년, 10년 할 건데 그렇게 쉽게 아이디어 하나 잘못 정했다가 5년, 10년 동안 고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건 아이디어 월드컵이었어요. 아이디어 100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골라요? 그죠? 그거를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막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뭐 100개까지는 아니고 한 30개인가 40개 이렇게 쫙 놓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토너먼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아이디어, 예를 들면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뭐 인스타그램, 뭐 물건 인스타그램하고 그 전에 뭐 모바일 커머스 이런 애들을 두 개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얘랑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토론해가지고 얘는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돈 많이는 못 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토너먼트 해갖고 걔네들 토너먼트 다 붙여갖고 마지막에 하나 딱 뽑은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래서 저희가 뽑은 아이디어가 그 모바일 커머스였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에서 되게 그 정확하게 모바일에서 기저귀를 파는 거였어요. 그 모바일 커머스를 저희가 리서치 해보니까 모바일 쇼핑 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뭔가 해서 봤더니 기저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저귀를 제일 싸게 그걸 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람이 평생 필요한 걸 다 팔자. 거기서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했겠어. 앞에 30몇 개, 뭐 100개 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 뽑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그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그 하기스 기저귀를 검색을 해서, 하기스 기저귀 최저가로 파는 쇼핑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그 무슨 쇼핑몰이죠? 저희가 하기스 기저귀를 그 대행 판매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얘기를 꺼내면, 저희는 소셜 커머스 안 해요. 툭!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군데, 20군데 막 연락을 해보면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얼마나 사실 건데요? 그러면 뭐 저희 그냥 주문해갖고 저희가 전해달이 들면 안 될까요? 이러면 저희는요 뭐 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씩은 사셔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창고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또 해봤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한 아이디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도 정하고 팔 물품들도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도 계산해 놓고 다 했는데 기저귀를 이제 팔려고 보니까 저희가 가져오는 가격이 그 인터넷 최저가보다 예를 들면 한 500원 싸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500원 싸면은 500원 싼 거 해갖고 500원 붙여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깝깝해지는 게 예를 들면 우체국에 주문을 받아서 우체국 택배를 붙인 다음에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다시 CS를 해주고 뭐 반송해주고 다시 붙여주고 막 이걸 해야 되잖아요. 와 갑자기 막 앞이 깍깍해지는 거예요. 500원을 벌려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그리고 500원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좀 해보다가 일주일 만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앱을 만들었으면은 아마 3개월 뒤에 이 사실을 깨닫고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거를 먼저 해보는 거죠. 일주일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원티드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티드 아이디어를 딱 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게 경쟁도 뭐 옛날 그 채용 사이트들 막 되게 오래된 채용 사이트만 있고 그 저희가 채용을 한 번만 해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벌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경쟁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VC 그러니까 벤처 투자자는 아니고 조금 또 일반인은 아닌 중간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키워주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막 이런 스타트업 아니고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을 좀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지나치다가 그런 사람 혹시 만났어? 그럼 가서 막 명함 주고 소개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되게 인상 있게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투자 초기에 받을 때 진짜 예전에 미팅 한 번 했던 분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뭐 걸어봤자 손해볼 거 없잖아 하고서 말을 딱 걸었는데 그분이 마침 벤처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창업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바로 검토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뭔가 클루가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다 두드려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채용 서비스 하는데 여러분 혹시 크레딧잡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그 연봉 검색하는 서비스인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확 떴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때 마침 연봉 정보를 제공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뜨니까 되게 위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우리도 빨리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게, 저 회사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락해갖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럼 우리 제휴를 하자. 해가지고 바로 제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뭐라도 그냥 두드려 보면 그냥 되더라고요. 네, 뒤에 뭐 좀 더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실 여기 앞에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러라이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투자 유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투자 유치할 때는 고객이 좀 있어야 돼요. 고객을 만들려면은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품 출시하고, 그 다음에 막 홍보하고, 사업화 막 해가지고, 이게 사업화가 된다! 그럼 이제 이때 투자를 받거든요.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키워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더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가 막 성공했다거나 막 이렇게 했고 여기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막 엄청 가고 있는데, 저희도 마루 180에서 저희도 여기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유를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